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12월 4일 월요일 아침 7시 18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도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아침 뉴스데스크의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보름 만에 또 나가는 윤석열, 영원히 돌아오지 말라는 냉소라는 제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비행기를 타고 나간다고 합니다. 자,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오늘 개각이 있다는 겁니다. 방통위원장에는 이상인 씨가 유력하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 안팎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 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방통위원장에는 판사 출신의 이상인 씨가 유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최보식 기자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보식 기자 별로 그렇게 저도 썩 친한 편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최보식 기자의 견해는 대단히 탁월하다라고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최보식 기자의 견해를 소개합니다. 제목은 이동관 사표로 수리한 윤석열의 배신,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윤석열은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최보식 기자가 어제 썼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한마디로 동지에 대한 배신이다. 이동관이 먼저 사표를 냈으니 수리한 것은 맞겠지만 그의 사표의 성격은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재신임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자신의 사표를 반려하고 야당의 탄핵소추 부당함을 언급하는 윤 대통령을 기대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본인에게 당장 보담이 안 돌아오는 쉬운 길을 택했다. 임기도 100일도 안 된 이동관을 자기 손으로 강판시켜버렸다. 이런 결정에는 대통령실 참모나 주변이 조언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바에는 애초 윤 대통령은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지 말았어야 했다. 아들이 과거 학폭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밀어붙인 것이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파상 공세로 너덜너덜해진 이동관을 임명했다. 그렇게 해놓은 윤 대통령은 이동관을 100일도 안 돼 허무하게 퇴장시켰다. 이동관이 야당이 공격 타깃이 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했던 바다. 지명, 임명했을 때의 이동관과 야당의 탄핵 대상이 된 이동관은 달라진 게 없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야당과 맞붙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동관을 지켰어야 했다.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을 때 세간에서는 탄핵될 정도로 이동관이 무슨 중대 범죄를 저질렀나 의아했다. 이동관을 감정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이들도 어리둥절했다. 그냥 내년 총선용 방송 환경을 유리하게 만드는 민주당의 전략적 탄핵이었다. 국회 표결에서 이동관이 탄핵됐다면 여론은 야당의 탄핵 술수를 거세게 비판했을 것이다. 이동관을 재신임하고 탄핵의 화살을 맞도록 하는 게 옳았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한 겁니다. 윤석열은 직장의 상사 중에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가 책임을 안 지고 부하를 문책하는 그런 상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초대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관입니다. 그런 사람 밑에는 절대 좋은 부하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최보식 기자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동관을 내친 뒤에 다음 스텝은 뭔가?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이 방통위원장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기세 등등해진 야당은 제2, 제3의 이동관이 못 나오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은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서 일 안 합니다. 아니, 지켜지도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잘라. 야당이 물러나라고 그랬다고. 그럼 누가 들어가서 일하겠어요?
그런 대통령 밑에 누가 올바른 사람이 일을 하겠습니까? 일본에 거리하고 계시는, 체제하고 계시는, 유명한 페이스북 저널리스트의 견해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히로시 카네시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박정희 전두환 정부 시절의 정부 강요나 기관의 인재 등용이 지혜롭고 지성을 가진 애국 천재들이 만찬이라면 문재인 시절은 삼류의 반국가 범죄자들이 균열이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인재 등용은 머리가 빈 동네 아지매 개모임 수준이다. 하나 더 읽어드립니다. 지성과 지혜를 갖추고 정체성이 뚜렷하며 정직하고 올곧고 정의감과 희생정신이 강한 진정한 인재는 감방 보내고 왕따시키고 지도권 밖으로 밀쳐내고 제야 극우라고 누명씌워 내팽개쳐 놨으니 양아치 인재 등용 논란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뉴스 갑니다. 네.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광고. 중간 광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보여드립니다. 전원주택 광고입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양주시가 지번이지만 의정부시 서울 도봉구에 근접해 있다는 겁니다. 토지는 130평이고 건평은 30평입니다. 매매가는 4억 원대라고 합니다.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 1호선과 7호선 도봉산역에서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잠실역에 1시간 거리입니다. 의정부 신세계 백화점에서 20분 거리이고요. 병원, 마트, 외식 생활 인프라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의정부 상수원 보유용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청정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전이 완료된 83매편 미군 부대 내 10분 내에 위치하여 있는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추천 요소로는 이런 분들께 추천을 권해드립니다. 도시 인프라와 자연 전원 생활을 동시에 누리고 싶으신 분, 직업 때문에 서울 근접성이 중요한 분, 세팅된 타운하우스가 아닌 직접 인테리어, 정원 관리하며 집을 가꾸고 싶으신 분, 눈치 보지 않고 강아지와 함께 주택에 살고 싶은 분, 동물병원, 강아지 유치원, 강아지 운동장이 10분 이내에 있다는 겁니다.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게 그 전원주택 그 전경입니다. 전원주택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실내도 있습니다. 실내 사진도 보여드립니다. 이게 다시 이제 전원주택을 좀 확대한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전원주택 내부입니다. 전원주택에서 바깥을 바라본 풍경입니다. 예, 이 전원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금 이분에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방문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매매가는 약 4억 원대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전원주택에 대한 광고를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자, 중간 광고 끝나고 이제 계속 또 아침 뉴스 브리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갑니다. 보름 만에 또 나가는 윤석열, 영원히 돌아오지 말라는 냉소. 이것은 제가 붙인 제목이 아니라 역시 최보식 기자가 쓴 제목입니다. 최보식 기자의 글을 또 인용합니다. 보름 만에 또 나가는 윤 대통령 부부, 영원히 들어오지 말라는 냉소라는 제목입니다. 국빈 자격 방문은 보름 전 영국 방문 때도 이미 써먹었다라고는 부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보름 만에 또 해외에 나간다.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네덜란드를 방문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그 의미를 우리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은 1961년 한국과 네덜란드 수교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국빈 자격 방문은 보름 전 영국 방문 때도 이미 써먹었다.
지난 15일과 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에 영국으로 떠날 때 그런 의미를 내세운 것이다. 당시 대통령실은 국빈 방문으로 최고 대접을 받아가는 것이고 영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프랑스에서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영국과 프랑스 방문을 후 다시 보름 만에 떠나는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일정을 보면 별게 없다. 암스테르담 궁에서 국왕과 친교 오찬을 하고 동포 간담회를 하고 반도체 장비업체 ASML 본사를 방문하는 게 전부다. 물론 중요하다면 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안은 투자 대비 효과를 따져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바깥 나들이는 국민의 세금이다. 전용기를 띄우고 수용원들을 태우는 것만 해도 만만치 않다. 대략 한 나라 하루 방문에만 봉급받는 공무원 인건비를 빼고도 25억원에서 27억원이 된다. 한 달에 한 벌꼴 찾은 해외 출장은 이미 말이 많았고 게다가 엄청난 표차로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상황에서 또 나가는 윤 대통령을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 이렇게 공감지수가 떨어지는 걸까? 언제부터인지 윤 대통령의 해외 출장은 알맹이가 없어서인지 아무런 뉴스나 화제가 안 되고 있다. 야당의 공세 때문인지는 모르나 국민들은 윤 대통령 부부가 바깥에서 국민 세금으로 잘도 놀러 다닌다고 하는 정도로 여기고 있다. 국민들이 자신들이 어려운 처지와 윤 대통령 부부의 여유 있는 해외여행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정권은 위험해진다. 용산 대통령실 안에 그나마 머리를 쓰는 이가 있다면 이번 네덜란드 방문은 말렸어야 했다. 물론 국가 간 약속이고 오래전에 일정이 잡혀있는 거라 변경은 쉽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국의 사정이다. 지금 윤 대통령은 본인만 못 느끼고 있을지 모르나 민심 이반이라는 비상 상황에 처해 있다. 세간에는 아예 나가서 영원히 들어오지 말라는 냉소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최보식 기자의 논평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논평 또 다른 거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체코 주재 합영 회사였죠. 북한과 합영 회사였던 대표였던 김태산 씨의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김태산 씨의 글입니다. 나보고 좌빨이란다. 미국에서는 구숙이라는 여인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직전에 윤통이 사표로 수리하는 것은 빨갱이들을 골탕 먹인 대단한 쾌거라고 칭찬일색이다. 그래서 나는 반박했다. 앞으로도 종북들이 탄핵 노름에 끌려다니며 사표 수리만 계속한다면 어느 장관과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겠는가. 그리고 좌파들 뜻대로 이동관이 석 달 만에 쫓겨나는데 뭐가 그리도 잘했냐고 반박했다. 그때 대본에 나를 보고 윤석열을 반대하는 좌익 빨갱이라며 문재인에게 가라고 했다. 참으로 대단히 미친 여자다. 아니 내가 생각을 잘못한 건가? 내가 대통령이라면 아무리 국회가 압박해도 일 잘하는 장관이나 수장은 내 손으로 모가지를 자르지는 않는다. 국민이 원하는 이재명이는 못 잡고 오히려 이재명에게 밀려서 일 잘하는 방통위원장을 잘라버리는 게 과연 잘한 일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좌파들이 탄핵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을 것인가? 윤 정부 믿고 열심히 일하다가 몇 달 만에 쫓겨날 텐데 누가 정부들 눈치 안 보고 열심히 일하겠는가? 윗사람이 든든히 버텨주어야 장관들이 몸 대내고 일할 것이 아닌가? 뭐가 옳고 나쁜지도 모르고 빨아만드는 보수들의 수준이 이 정도다. 국회 들은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또 탄핵하자고 할 텐데 그때도 윤은 또 사표 수리하고 보수라는 자들은 또 잘했다고 손뼉을 쳐줄 것인가? 바보 국민이 바보 정부를 만든다는 말이 다시 떠오른다. 종북들은 저들 목적대로 이동관을 내쫓았으니까 성공했다. 그 대신 윤 정부는 찍소리 못하고 당했는데 뭐가 쾌거인가? 라는 김태산 씨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전권을 주겠다던 김기현이가 혁신위의 희생안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인유한 혁신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공식 요구한 당 지도부 중진 친윤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혁신안에 대해 김기현 대표가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 위원장은 당시 4일까지 답을 달라며 지도부에 주요 통첩을 했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조기 종료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쇼예요, 쇼. 쇼했습니다. 쇼. 저것은 처음부터 쇼였습니다. 쇼입니다. 자, 야당 소식입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윤석열 탄핵당을 만든다는 송영길, 비례만 노리는 떴다방 돌아왔다는 겁니다.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3일 부산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비례대표용 정당 창당에 대해 결론은 협력해 이겨서 윤석열 탄핵 정족수 200석을 확보하기 위해 뛰는 것이다. 아무튼 민주당과 잘 협력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위성정당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민주당 탈당 5선 이상민 파렴치한 개딸당으로 변절됐다고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당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명계를 향해 당내에서 쓴소리를 쏟아내던 5선의 이상민 의원이 3일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처럼 민주당과 고별하고자 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이재명의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형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됐다. 더 이상 기대와 노력은 무망하다. 무용할 따름이다 라고 말하면서 탈당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조갑재 씨가 조선일보가 조갑재 씨를 아주 전면에 걸쳐서 조갑재 씨 기사를 썼어요. 이렇게 조갑재 씨가 이야기했대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을 만나 터놓고 이 얘기를 해야 한다. DJP 연합 같은 커다란 사건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사의 일부를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당의 일부 시각에서 이준석을 바라보면 배신자, 내부 총질이라 하겠지만 여당이 아닌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보수의 경쟁과 활기를 열어줄 대통령과 맞짱 뜰 용기를 가진 여권에서 보기 드문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나이로 누구를 내려두리는 것은 나를 포함한 기성세대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조갑재 씨가 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조갑재 씨를 칭찬하기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비판자에서 지지자로 변신했고 북한 정권을 맹 비판했고 객관적 시선과 소신 그리고 특유의 사실이 각한 취지력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보수 능객으로 입지를 다졌다고 했습니다. 21대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도 단호하게 부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과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이견으로 보수 진영 내부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을 통해 정의를 세운다는 신념으로 진보 보수를 떠나 권력 비판을 아끼지 않은 언론인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조선일보가 조갑재 씨를 극찬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거론된 세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조갑재, 이준석, 꼴값을 떨어요. 다시요. 조선일보, 조갑재, 이준석, 꼴값을 떨고 있다 라는 말로 제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자, 야당에서 이런 논의가 있어요. 민주당의 조승래 씨가 선거방송심의 기능을 지금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고 있는 것을 선관위로 옮겨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심판을 봐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 편이다. 지금까지 민주당 편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편파적으로 해왔고 조작도 해왔고 민주당을 위해서 선관위가 노력해왔다. 민주당은 자기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실토하는 얘기입니다. 실토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나라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3년을 심의위원으로 근무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이 막 인터넷상에 돌아오면 국정원에서 그걸 삭제를 못해요. 국가정보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건 민간기구니까.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도 마찬가지고.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에 이거 표현의 자유를 개입해서 이거 삭제해. 공산주의입니다. 그거. 공산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기구입니다. 검찰도 국정원도 지금 현재의 경찰 그리고 식약청 매일 이렇게 그 해외에서 불법으로 수입한 그런 이하품 같은 거 자기들이 마음대로 삭제 못해요. 통신상에 유튜브 마음대로 삭제 못합니다.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삭제 결정이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기관, 국가기관이 야, 그거 선거방송 잘못해서 삭제.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여러분. 의견 광고입니다. 광고주는 본인이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이 광고는 제가 광고비를 받고 영수증, 부가세 영수증을 끊어드리고 하는 광고입니다. 지혜롭고 빛나는 애국자 이상로님은 지혜와 성실로 썩은 이 나라를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번영과 행복으로 이끌고 온 국민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을 멋진 분입니다. 라고 하는 광고주의 의견을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이 광고는 이렇습니다. 돈을 받고 광고비를 받고 제가 광고하는 겁니다.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상로 너는 후원을 받지 마라. 그래서 후원 계좌를 폐쇄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돈을 받고 하는 광고, 계약에 의해서 돈을 받고 하는 광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도놈은 거대 양당의 무책임. 이 글을 쓰신 분은 전 광주광역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용섭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국병 수준의 적대적 대립 정치를 끝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당제가 필요하다. 중대선거구 등 도입을 결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저는 이분의 견해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좌파 아니고 국힘의 이중대가 아니고 국힘에 가서 자리를 달라고 구걸한 일 없습니다. 제 목적은 저를 포함해서 애국자들이 많이 내년 국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못됐나요, 여러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